1단원의 마지막 고대의 문화편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1번 법흥왕식입니다. 율령반포를 알 수 있는 비인데요. 자, 비석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울진의 봉평비, 법흥왕, 신라 법흥왕식이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발해가 어디요? 고구려를 계승했다. 정해공주묘, 정효가 아니라 정해입니다. 자, 이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지요. 벽돌 무덤 아닙니다. 고구려 계승은 정해, 굴식 돌방 요 두 가지, 그리고 모주림 천장, 천장이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이 형태, 고구려 고분을 계승한 발해의 모습. 다음에 돌사자상, 사자를 돌로 조각해서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죠. 발해의 문화유산인데 마찬가지로 고구려 온돌도 고구려 방식. 이불병좌상은 부처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 이것도 고구려 계승. 자, 발해의 석등, 이 역시 고구려 계승. 그리고 건축의 양식으로서 치미, 수막새, 이 역시 고구려 계승의 문화유산이다. 반면에 3번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문화유산으로서는요, 정효공주입니다. 정해가 아니고 정효. 정효는 당나라 양식, 벽돌무덤입니다. 벽돌무덤, 정효공주묘가 벽돌무덤의 형태, 역시나 당나라 영향의 문화유산이다. 발해의 도읍지 상경성과 주작대로의 형태 역시 당나라 장안성을 본땄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영광탑은 발해의 이제 탑으로서 벽돌탑의 형태를 띠고 있죠. 당나라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이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만든 중앙에 설치한 교육기관, 유학을 가르치는 고구려의 교육기관, 고구려의 태학.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지방에 설치한 교육기관으로서 경당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경당은 지방에 설치했는데 유학뿐 아니라 무술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5번 문제. 백제가 유학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문화유산인데요. 유학의 박사 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경박사 제도. 백제, 유학, 이 두 가지 오경박사입니다. 6번 신라가 유학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화랑이 공부 열심히 하자 맹세를 담은 비석을 남겼죠. 임신석이석. 유학 공부 열심히 하자. 임신석이석. 열심히 공부합시다. 7번 신라 중대 외교문서의 달인으로 육두품 출신입니다. 이런저런 외교문서들을 남겼는데요. 바로 강수라는 인물이죠. 육두품 외교문서 작성, 강수. 8번 원효, 승려 원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신라 중대 육두품 누구죠? 설총입니다. 이 설총은요, 원효의 아들로서 이두, 한자를 우리식으로 이제 정리한 이 이두를 이제 남기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설총이 신문왕에게 조언하는 글이 있습니다. 장미꽃, 할미꽃 같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바로 사료가 있었으니 화왕계라는 사료죠. 설총의 화왕계 육두품입니다. 9번 신라 중대 진골 출신, 이 사람은 육두품이 아니더라. 바로 김대문입니다. 이 김대문은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와 같은 우리 신라, 당시 신라의 여러 가지를 정리했었던 인물. 그래서 주체적인 문화인식, 김대문. 10번 원성왕은 신라 하대 때 왕인데 진골의 반발로 실패했어요. 뭔데요? 유교경전의 이해 능력을 이제 통해, 독서 능력을 통해 상중하 세 개의 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서 3품과 제도,
독서 삼품과 제도는 자 유교 경전 독서 능력 삼품 상중하 독서 삼품과 원서왕식이면 신라 하대입니다. 11번 당나라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봤었던 과거 시험 빈공과죠. 신라에는 김운경이라는 사람이 최초 합격자이고 여러분들과 친한 최치원 역시 이 빈공과 합격자 출신입니다. 12번에 바로 이 최치원은 신라 말대의 육두품 출신 지식인이고요. 그리고 빈공과 장원 출신이면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리기도 했었죠. 최치원의 저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에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자 당에서 벌어진 이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 토황소 경문 최치원의 문집으로서 개원필경 최치원만 떠올리셔도 됩니다. 다음에 14번에 마찬가지로 최치원의 저서인데 역사 관련된 건데 최치원이구나만 떠올리시면 되겠지요. 제왕연대려 그리고 지증대사비 진감선사비 대숭복사비 당해화상비 이런 것들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 자 4가지의 비명을 작성했다. 비석에 글을 작성했다. 사산비명 최치원의 글이다. 최치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역사서가 있죠. 물론 현존하진 않지만 이런 역사서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으니 자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의 신집,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자, 그 중에서도 백제 근초고왕 때 서기, 신라 진흥왕 때 국사는 근초고왕과 진흥왕을 물어볼 때 등장하게 됩니다. 보기에서 16번 고구려에서 발전한 불교 종파와 백제에서 발견한 불교 종파가 조금은 다른데 고구려는 삼론종, 백제는 계율종.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듣고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7번 백제 성왕 때 승려로서 계율종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겸익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했었던 열반종과 관련된 보덕, 자, 이 인물들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성왕 때 겸익이 있었다. 성왕을 물어볼 때 심화보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덕은 고구려에서 망명한 승려인데 열반종, 보덕. 그래서 고구려는 당시 연개소문 집권이어서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장려하고 있었던 시기다.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번 신라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순교한 인물, 하얀 피 하면 딱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차돈이죠. 신라 어느 왕이죠? 법흥왕, 불교 공인 이차돈. 19번 고구려에서 신라로 넘어간 승려가 있습니다. 진흥왕 때 대표적인 승려이며 승관제 같은 여러 불교 제도를 정비했었던 해량이라는 승려. 자, 이 해량이라는 승려는 진흥왕 때 승려입니다. 해량 진흥왕. 자, 그리고 자장은 신라의 계율종, 교종 5교 중에 하나 자장. 계율종이죠. 이 자장은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선덕여왕에게 건의하기도 했었던 인물. 자장 황룡사 9층 목탑. 20번 문제 교종 5교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보덕은 아까 얘기했어요. 열반종. 자장 좀 전에 봤어요. 계율종. 원효는 법성종. 의상은 화엄사상 화엄종. 진표는 법상종. 5가지 보덕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엄종, 진표의 법상종. 21번 신라 중대 승려로서 화쟁사상, 일심사상, 아미타신앙,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춤추고 노래했었던 승려, 바로 원효이죠. 22번 신라 중대 승려인데요. 자, 둘 다 중대구나. 방에 유학을 떠났다. 원효는 방에 유학을 떠나지 않았죠. 반면에 이 의상은 방에 유학을 다녀왔구나. 화엄사상, 관음신앙, 그리고 부석사와 같은 여러 사찰을 누가요? 의상이 건립하였다. 23번 신라 중대의 또 다른 승려입니다. 이 사람도 방에 갔었구나. 유식 불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원측, 유식 불교, 원측, 유식 불교. 24번 인도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승려, 바로 해초. 해초는 왕오천축국전, 인도 여러 등지를 순례하고 남긴 기록물. 25번 자, 앞서 봤던 원효의 불교 대중화 신앙이다. 예, 나무아미타불을 웬다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아미타 신앙. 그리고 이런 불교 대중화 종파를 정토종, 원효의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26번 원효의 종파 간 화합을 꾀하는 사상, 신문 화쟁론, 화쟁사상 원효. 자, 또 하나 모든 진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화쟁사상과 유사 개념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로 귀결된다. 화쟁과 일심이라는 키워드 원효. 27번 원효가 불교 이해를 위해서 남긴 글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금강산매경론 원효, 대승기신론소 원효. 28번 의상의 불교 대중화 신앙. 의상은 나미아미타불이 아니라 바로 관세음보살 관음신앙 의상. 29번 의상이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 강력한 왕권 뒷받침 사상으로 활용되었다. 화엄 사상이죠. 화엄, 근엄하니까 화엄, 왕권 뒷받침 의상, 화엄. 30번 의상이 창건한 대표적인 사찰. 자, 부석사가 많이 나올 텐데 낙산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석사, 낙산사, 의상. 31번 신라하대 유행했었던 불교인데 참선,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런 불교 종파, 이를 우리는 불교 선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불교 선종은 신라말 호족의 후원을 받았다. 선종. 자, 이 선종을 신라에 유행시킨 인물 승려로서 도의 선종. 자, 32번 불교의 비밀스런 가르침인데요. 통일신라 이후 신라 말에 특히나 혼란스러울 때 유행을 하게 된다. 밀교라는 사상. 밀교는 비밀 가르침인데 혼란스러운 신라하대에 주로 유행하게 된다. 이런 게 있다. 듣고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33번 노장사상, 무위자연, 산천숭배, 사신도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것들이죠. 불로장생, 신선사상 다 뭐 얘기입니까? 도교 얘기. 도교 사상 관련해서 노장사상, 무위자연, 산천숭배, 사신도, 불로장생, 신선사상. 34번 고구려에서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지원했었던 인물. 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개소문이 이런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시 보덕이라는 승려가 백제로 망명하기도 했었고, 열반종 얘기에서도 등장하는 승려지요. 일단 연개소문은 뭘 지원했다? 도교를 지원했다. 35번 백제의 비문으로서 사택적덕이란 사람이 남겼다. 도교를 반영하는 글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백제, 도교 키워드 연결해보자. 사택,
사택지적비는 백제 귀족 성씨의 사택씨가 사씨가 있습니다. 도교가 반영되었다. 도교 사택지적비. 36번에 용인지 거북인지 희한하게 생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인데 뭐가 반영됐습니까? 도교가 반영되었죠. 벽화, 굴식 돌방무덤 뒤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표적인 벽화 중에 하나, 사신도인데 현무도가 시험에서 주로 많이 출제된다. 그러면 도교를 사상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37번 백제 도교가 반영됐다. 이게 무엇인가? 신선사상 같은데 벽돌에 무늬가 새겨졌다. 백제의 무슨 벽돌? 자,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도교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도 같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다. 38번 역시나 도교가 반영됐는데 금속공예. 자, 백제의 찬란한 금속공예를 보여주시오. 이는 부여등산리 논구덩이에서 우연하게 발견됐었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바로 이거구나 하셔야 되는데 뭐가 반영됐습니까? 사상은 도교, 불교도 있습니다. 바로 금동대향로, 백제, 도교. 39번 산세가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주는 이 사상, 이렇게 준다라고 믿는 거죠. 풍수지리 사상이고요. 이는 도참 사상, 미래를 예측하는 도참 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자, 신람할 때 이를 풍수지리서를 보급했었던 사람 도선입니다. 도선, 풍수지리 사상, 도선비기는 대표적인 글, 저서이기도 합니다. 40번에 사진이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 초기 고분의 모습이다. 이런 무덤의 양식을 우리는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구려의 장군총, 백제는 한성시기 때, 자, 무덤이니까 서울이겠죠. 석촌동의 고분, 역시 둘 다 돌무지 무덤. 41번에 돌로 널방을 짜고 흙으로 덮었어요. 널방, 돌로 방, 돌로 방, 돌방입니다. 흙으로 덮었는데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이 용이하고 유물은 없고 벽화만 남아 있죠. 바로 굴식, 돌방 무덤, 돌로 방을 짰다. 42번에 중국 남조 방식의 고분인데 백제에서 발견됩니다.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고 송산리 6호분은 벽화가 있다. 자, 이 무덤을 벽돌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 남조 방식의 고분, 벽돌 무덤, 무령왕릉, 송산리 6호분. 43번에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중에서 발견되었는데 바로 좀 전에 봤었던 중국 남조 방식의 고분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임을 알려주는 지석이 남아있다. 여러분 사료를 보셨을 겁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누구? 무령왕, 무령왕릉 지석에 나오는 표현. 자, 그리고 벽돌 무덤이며 벽화는 없습니다.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다. 44번에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고분의 양식인데요. 자, 이는 나무널 그리고 덧널을 덧대네요. 그리고 거대한 봉분으로 이를 덮게 된다. 여기는 입구가 없고 벽화도 없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나무널에 나무 덧널이 또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봉토를 흙으로 크게 덮게 된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천마총, 황남대총, 호우총,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45번 발해의 고분 문왕의 딸, 문왕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가 있고 넷째 딸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혜공주 묘는 앞서도 본 것처럼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의 양식이고요.
육정산 고분군, 정해공주 고구려, 육정산 고분군,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46번 문왕의 또 다른 딸 당나라 벽돌무덤 양식, 바로 정효공주무덤. 자, 정효공주무덤, 당나라 벽돌무덤 양식, 용두산 고분군, 정효공주묘 당나라 방식입니다. 47번 신라 중대 경덕왕 시기. 자, 경덕왕이면은 신라 중대죠. 신라 중대입니다. 김대성이 건립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자, 경덕왕 시기 김대성이 창건한 두 가지가 있으니 불국사와 석굴암. 신라 중대 경덕왕 김대성. 48번 성덕왕 시기에 건립된 동종이 있고요. 이후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한 동종이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성덕대왕 신종은 이후 경덕왕에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 성덕대왕 신종이 성덕왕 때가 아닙니다. 자, 다 신라 중대 조형 예술들로 보면 되겠지요. 49번 국가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신앙. 예, 불교에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또한 발견되기도 합니다. 호국신앙이라고 하지요. 대표적으로 황룡사 9층 목탑 건립한 이유가 뭐였죠? 황룡사 9층 목탑 선덕여왕 때 자장에 의해서 왜 이를 건립하면은 신라 주변의 국가들을 이제 복속시킬 수 있다. 국가를 지키자. 호국신앙, 호국불교의 모습이다. 50번.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탑의 모습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백제무왕 때 익산 지역에서 발견된, 무왕 때 건립하게 되지요. 백제무왕은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었다. 거기의 불탑 탑이 있네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백제무왕 익산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복원하던 중에 미륵사지 석탑에 금제사리 봉안기가 발견되었다. 미륵사지 석탑 백제무왕 익산 목탑 양식의 석탑. 51번 백제, 자, 부여에서 발견된 탑인데요. 평제탑이라고도 불리는 5층 탑이 있으니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메모가 남겨 있기도 하지요. 52번 신라 선덕여왕 때 아비지, 백제 아비지란 사람을 초빙하여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이다. 자,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지요. 자장의 건의. 이는 고려 몽골 침입 때 소실돼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53번 신라의 탑인데 벽돌탑을 모방했다. 벽돌탑을 모방한 전탑. 벽돌탑은 전탑,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 그래서 모전석탑,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탑 모양의 석탑, 신라의 탑이다. 54번 신문왕 시기 때 가문사를 창건했는데요. 신문왕 때 가문사, 아버지 문무왕을 추모하는 거죠. 자, 이 당시 가문사에 있던 가문사 3층 석탑이 있네요. 자, 이 탑은 3층 석탑이다. 신라의 탑의 대표적인 특징이 3층 석탑이 많다라는 거죠. 다음 신라 중대에 마찬가지로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인데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그러면 불국사의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자, 목판 기록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기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56번 불국사의 석가탑 말고 다른 탑, 자, 바로 무엇이냐? 다보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7번 사자 4마리를 이고 있는 기단의 형태, 바로 화엄사 3층 석탑. 화엄사 3층 석탑, 3층이니까 신라구나. 58번
신라 하대인데 역시나 3층 석탑이고요. 다른 게 나옵니다.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탑신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파악할 수 있겠는데 뭔가요?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의 또 다른 3층 석탑. 59번 신라하대 선종의 대표적인 승탑. 선종에는 승탑이 남아있죠. 승탑은 팔각 원당형이 기본이다. 대표적으로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신라하대의 대표적이다. 팔각 원당형의 모습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60번에 발해의 벽돌탑인데 벽돌이니까 당나라 영양, 앞서도 본 것처럼 당나라 양식입니다. 영광탑, 발해의 당나라 양식 영광탑. 61번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이름이 좀 긴데 자, 이 사진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 백제도 있네요. 예, 환하게 웃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서산의 마의 삼존불상이 백제의 대표 불상입니다. 신라 대표 불상으로서 통일 이전에 마찬가지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불상이 있으니 경주에 배리석불 입상이 있다. 그리고 동의신라 김대성과 관련한 불상, 그 석굴암의 본존 불상이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죠. 65번 발해의 불상입니다. 고구려 양식이다. 앞서도 본 것처럼 부처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두부따스 이불병좌상. 64번 삼국시대 불상이고 일본 불상에 영향을 주었는데 삼국 공통적으로 많이 제작됐었던 다리 꼬고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죠. 미륵보살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모습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65번 선덕여왕 시기 때 건립한 황룡사고층 목탑 말고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도 있죠. 66번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었구나.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었구나. 불국사 3층 석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67번 고대 문학으로서 화랑과 승려 등등이 작성을 했는데 안민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자 이런 것들은 안 외워도 되는데 이게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학으로서 향가가 있죠. 향가 고대의 대표 문학인데요. 68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진성여왕 때 이 향가를 위홍이라는 사람이 정리합니다. 진성여왕 신라 말이죠. 3대목을 향가집을 위홍이 편찬하게 됩니다. 향가 3대목 진성여왕. 69번 삼국의 문화 전파로 일본에 형성된 문화. 자, 이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주었구나. 70번 그러면 누가 있는지를 보자. 백제인으로서 한자 천자문과 논어. 자, 근초고왕 시기 때쯤인데요. 아직기 왕인 백제. 71번 백제의 오경박사로서 일본의 유학을 전파했었던 주로 무령왕 시기 때쯤으로 봤었는데요. 고양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양이와 고안무 백제 유학 전파. 72번 백제 성왕 때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인물. 백제 성왕 때 성왕으로도 물어봅니다. 놀이사치계. 그리고 백제 승려로서 일본의 계율종 전파 해총. 일본의 계율종. 백제인으로 이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73번 고구려 승려. 고구려는 호류사 금당벽화를 이 사람이 일본에 남겼구나. 담징
고구려 호류사 금당벽화 종이와 먹을 전파했었던 인물이다. 74번 고구려의 승리로서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 일본 쇼토쿠 태자 스승 해자. 그리고 고구려인데 일본의 삼론종 전파 해관, 고구려 관련된 인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75번 신라가 일본에 전파한 기술 2가지, 일본의 신라도 기술을 전파했구나. 바로 조선술과 축제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고도 불리죠. 신라, 일본의 전파, 조선술, 축제술. 76번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는 일본의 토기, 가야도 전파했구나. 근데 토기구나. 일본의 스에키 토기, 가야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줌. 77번 통일신라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 자, 삼국시대 때는 아스카 문화였고 통일신라 때는 하쿠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상의 화엄사상 일본에 전파했었던 인물은 의상이 아니고 심상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78번 고구려의 고분벽화로서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 여성이 치마를 입고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수산리 고분벽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